네, 5월 16일 목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출입분 소개해 드릴게요. CS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영철 대표와 함께 목요일 모닝주스 오늘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는요, 드러난 악재라고 꼽아주셨네요. 자, 드러난 악재라고 한다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또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에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사상 가장 좋지 않은 결과가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부분들은 이러한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중 무역 분쟁 이슈의 악재는 지속되겠습니다만은 이것보다가 더 나빠진다는 상황보다는 좀 더 이제 해결적인 측면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것을 좀 포인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시나리오 등이 시장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주가에 좀 언더슈팅 되었던 부분을 되돌려놓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더 유화적인 이슈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이전보다는 좀 더 완화된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분기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기 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다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눈높이가 이미 많이 낮아졌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실적 부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앞으로 2분기나 3분기부터 주가들의 움직임에서는 좀 이러한 개별적인 이슈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불거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도 주목이 되는 가운데 일단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드러난 악재로 키워드 얘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연속성입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코스피 코스피 양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이틀 동안은 연속해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흐름이 불안한 건 사실인데 연속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딱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절망적일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어제 미국 시장, 밤사이 미국 시장에 상승을 했던 것에 포인트를 둬서 장 초반 흐름들이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증시가 월요일날 저가에서 시작해서 종가가 끌어올려주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2%대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는 좀 진입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세 흐름들을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강한 지지 라인대의 형성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돌려 놓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보다가는 종목의 상승보다가는 과매도의 구간에서 좀 되돌려 놓는 과정으로서 현재 포인트는 지지 라인대 형성이 되는 것에 좀 큰 포인트를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일 시장에서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기관들 쪽에서 수급에 조금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격적인 매력을 통한 기관들의 매수대 유입, 투신권 그리고 사모펀드나 연기금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매도를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매도세가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좀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아직까지 국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만 보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크게 떠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지수와 함께 흘러갔던 업종들 쪽에서의 우리가 반등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지수와 비슷한 흐름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연속성이 절실한 가운데 기관들의 수급 전환도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도 아직은 우리 증시를 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 지수와 함께 상승하는 기업들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제2의 반도체입니다. 자, 정부가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R&D 활성화 또 규제 혁파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코스닥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실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코스닥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포인트인데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제2의 반도체 육성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밝혔었고요. 그리고 바이오헬스 혁신 민간 공동 간담회에서도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앞으로 연평균 5%, 5.4%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겠고 2022년까지 세계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상당한 이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대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적인 부분들이 좀 혁파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성장성은 모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의료 데이터 활용이나 임상시험, 인허가 관련 규제 개편을 통해서 정부와 제약, 정부 제약과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노력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쪽에서 결국은 지금 포인트를 둔다라는 것은 다른 산업, 흔히 말하면 뭐 자동차나 이런 IT 쪽에서의 성장이 이제 많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바이오 산업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에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 흐름도 잘 살펴보시면서 관련된 모멘텀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좀 연속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도 잘 살펴보고 또 바이오헬스와 같은 정책 모멘텀도 살펴봐야 하는 그런 시장인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 장 초반은 어제 기업들의 분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종목들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이런 개별 이슈를 통해 종목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 지수가 뭐 견조한 흐름인데 이 종목이 왜 떨어질까라는 것은 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5일선 회복과 지지이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은 어제 5일선을 회복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근처에 걸쳐져 있는 모습들인데요. 5월 초 20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5일선과 21선의 역배열 그리고 종가가 5일선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완전 역배열의 상황들이 나타났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락의 흐름을 이틀 동안 이제 멈춰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뭐 단봉이 떴다라고 하는데요. 한 멈춰준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가가 5일선 아래까지 이탈되었던 것을 되돌려 놓았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라인대 형성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서두를 것은 없겠고요. 오늘 한번 멈춰주는 흐름으로 우리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십니까?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반도체 쪽으로 하나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익 IPS인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삼성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기업 실적 발표도 나왔습니다만은 1분기도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미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OLED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악재도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이 OLED 쪽에 투자를 좀 미룰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원익 테라세미콘과의 합병을 통한 OLED 쪽 보다가는 시스템 반도체 장비 쪽에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 마인드를 좀 재정비하는 가운데 원익 IPS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현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